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민경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이제 다가오는 정시 모집에 대비해서 강원권 6개 대학교를 제가 준비했고,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서울권과 경기권 대학교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대학교는 가톨릭 간동대, 강원대학교, 춘천, 삼척, 강릉, 원주 포함하여 그리고 상지대학교입니다. 먼저 정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학교별로 바뀌는 전형을 중심으로 또는 학교별로 작년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정시 응시자들과 희망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대학별로 자신의 점수가 환산되는 값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학이 없다 싶을 정도로 모든 대학에서 반영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그 부분들을 내 점수가 어떻게 환산되는지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는데 앞서서 이제 학생들이 대다수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실 텐데, 담임 선생님들이 주로 쓰시는 프로그램이 이 화면에 보이다시피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익숙하죠. 저희가 수시 모집 때도 주로 활용했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 단순히 변환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자신의 수능 성적에 매칭을 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학교에서 성적이 반영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먼저 위에 거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서울교대를 보면 이렇게 제가 빨간색 네모 테두리 안에 중요 부분을 체크해 놨는데, 첫 번째는 수능 활용 지표입니다. 주로 수능에서 나의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지표인데, 대다수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100분위 1을 난이도와 이런저런 상황에 다시 대입해서 변환시킨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또는 그 온전한 100분위 1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여기 활용 지표를 보시면 표준 점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가 이 사례자들과 비교되는 값에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반영 영역수가 3가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가 각각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필수 반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어는 그러면 가산점이나 또는 환산점으로 작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2과목이 반영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예시는 제가 한림대학교의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한림대학교의 수능 활용 지표는 100분위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아닌 온전히 자신이 그 수능에 있어서 위치로 표현되는 100분위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영 영역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은 필수 반영이잖아요. 그럼 파란색은 선택 반영입니다. 그래서 선택 반영은 국, 수, 영, 탐 중에 100분위가 2가지가 반영된다는데, 숫자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원래 숫자대로 하면은 합산 10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70, 70, 70,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국어, 수학, 영어 중에 가장 잘하는 과목 한 가지가 70%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30%가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 탐구도 70이 되어야 되는데 왜 30으로 되어 있느냐? 탐구는 70%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1순위 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이 반영이 되는 거고, 2순위 과목에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제가 1순위 과목으로 영어가 적용이 됐어요. 그럼 남는 과목이 국어, 수학, 탐구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30%가 반영된다는 얘기인데, 탐구는 이 1순위 70%에는 잡힐 수가 없고 2순위 과목 때만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만 봤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적비라는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대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밑에 보면 뭐 사례 점수, 경쟁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옆에 누적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적비는 무엇이냐면 이 대교협 프로그램에 집계되는 인원 중
나의 위치를 이전 연도와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올해 제가 이거 대입을 해봤는데 올해 건 아직 그 업데이트 정시 모집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 사례로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작년 사례에 있어서 이 사례들 합격한 사례들의 누적비가 즉 52,000명의 데이터를 이 학과에 대입을 시켰을 때 이 첫 번째 학생은 0.04의 위치,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학생은 5.56의 위치에 있다. 그랬을 때 등수로 보면 이 맨 위에 있는 학생은 27등 정도가 되고 52,000명 중에 이 5.56에 해당하는 친구는 3,065등 정도가 된다. 라고 보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점수가 만약에 반영이 되면 내 누적비가 예를 들어서 8%다 라고 잡히는 겁니다. 내 점수가 8%로 잡혔을 때 오른쪽 끝에 대학의 70% 누적비를 이 프로그램상 보면 70%가 10.9%이니 나는 10.9%보다 약 2.9%가 높으므로 70% 안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합격 가능성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누적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학교에서 작년과 올해 성적 환산이 다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작년의 누적비는 작년 성적대로 입력을 한 부분인 거고 올해 내 성적은 올해 환산점으로 누적비로 환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환산을 하고자 하신다면 나를 작년화해서 작년의 데이터와 비교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추정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용어는 변환표준점수인데 변환표준점수를 우리가 줄여서 변표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를 보정하는 점수이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표준 점수를 다시금 조정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조정 점수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가 내가 100분위가 99에 원점수가 48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평가원에서 던져준 나의 표준 점수는 70점인데 실제 대학교의 변표상 69.08로 잡힌다. 그래서 내 점수가 학교별로 조정 점수로 보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시로 들자면 작년에 경희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똑같은 100분인데 왼쪽에 경희대학교 92%는 64.54, 91%는 64.18의 표준 점수를 부여받는다면 건국대학교는 64.53, 0.01점이 적죠. 경희대보다. 그 다음에 64.17 이런 식으로 보정 점수가 적용되어서 성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대규모 프로그램에서는 이 보정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수동 점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더욱더 정확한 점수값이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가톨릭 관동대, 강원대학교, 상지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변화의 요소를 보자면 수시와 똑같습니다. 학과가 신설되었고 그다음에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시 모집 요강으로 비추어서 보자면은 이제 수능 지역인지에 있어서 의예과는 2명이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지만 간호학과는 수시에서 2월된 인원만 선발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기억 균형 전형에 있어서는 의예과와 간호학과가 모두 2월 인원만 선발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의학과, 의예과에서 면접이 폐지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면접이 합부를 즉 점수 퍼센트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합부를 나누는 패스 논패스 영상 업로드 면접이었는데 올해는 그 면접마저도 폐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수시와 동일하게 모든 전형, 모든 모집 단위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을 보시면 정시에 군은 나군과 다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의예과와 이제 그 헬스케어 융합대학의 일부 학과만 정시 인원의 모집 인원을 배치해놨고 나머지 모든 학과들은
수시에서 미달된 2월 인원을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수시에 관동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상황상 뭐 불합격을 했을 수도 있고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본인이 정말 관동대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정시에서 2월 된 인원을 뽑으면 2월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드리자면 거의 대부분 학과에서 2월 인원이 다 잡힙니다. 물론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올해 관동대학교의 그 경쟁률이 좀 이전 연도에 비해서 올라간 과들도 꽤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 학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다음에 매해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월 인원은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쯤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2월 인원을 확정 발표한다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확정을 12월 말쯤에 해주고 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정말 관동대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그 학과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정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 보자면 수능 성적은 100분위가 반영이 됩니다. 모든 학과에 있어서 100분위가 반영이 되므로 트리니티 융합 전공을 모집하는 그런 그 전공대학교에서 학과 또는 의예과 모두 100분위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는 환산 점수로,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 만점이 조금 다른데요. 모든 모집 단위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 아래에 체육교육과나 스포츠 계열의 학과는 실기가 30%에서 40%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수능 만점이 700점, 600점입니다. 한국사 가산점은 8점에서 10점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학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반 전형에서 16명, 지역인재에서 2명, 지역기회균형은 2월 인원을 뽑겠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성적 반영을 보시면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 사탐과 과탐 모두 가능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가중치입니다. 점수에 대한 가산점인데요. 일단 두 조건 중에 한 가지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자동 반영될 텐데 첫 번째 조건은 과탐 2개를 모두 선택했을 때 사탐, 과탐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으나 과탐을 2개를 선택한 응시자들은 과목 평균 100분위의 5%가 가산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이 100%, 그 다음에 화학 1이 96%라 했을 때 평균 값으로 하면 98%죠. 그 98%의 5%를 가산점으로 더 부여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가산점은 2개, 과탐 중에 이게 필수 조건인데 과탐을 2개를 받다라는 가정 중에서도 화학2 또는 생명2를 응시하면 7%를 부여하겠다. 조금 더 기본적인 과탐 1, 2과목을 봤을 때보다 2%의 가산점이 더 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수학이 30%, 그 다음에 탐구가 모두 가능하다. 인데 의예과와 다른 부분은 영어가 30% 반영이 되고 탐구가 20%로 축소 반영이 된다. 의예과에 비해서. 그리고 가중치가 또한 반영이 되는데 의예과의 첫 번째 조건과 동일하게 과탐 2개 선택 시 평균 100분위의 5%를 산정하여 반영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모집 단위에서는 3개의 영역을 반영하고 있는데 일단 필수 반영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우선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성적 산정에 있어서 유리함을 좀 가져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나머지 2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에서 이제 40%, 40%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게 성적이 우수하게 나온 학생들보다는 과목별 편차는 있으나 특정 과목에서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영어 환산점을 보시면 일단 1등급과 급관을 나눴을 때 거의 3등급까지의 급관에 있어서 큰 차이 15점 정도가 난다. 인데 거기서 반면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질수록
더 큰 차이들을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의 차이만큼도 나겠지만 이제 170점대로 쭉쭉 떨어지면서 좀 급간을 크게 두고 있다. 영어에서는. 그리고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일반 모집 단위에서 20% 필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등급이 산정이 돼야 좀 유리함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이고요.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가산점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동대학교에서 제가 모집 요강을 분석하면서 특이했던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시에서 선발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과만 그렇게 선발하겠지라고 살펴봤더니 아니었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적용되고 있는 특이점이 있다.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정시로도 자신이 관동대학교에 도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단 수시를 준비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리함을 갖고 있던, 생기부 기록에 장점을 갖고 있던 학생들도 정시에서 또다시 선발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인원은 무엇이냐? 수시에서 모자랐던 인원이 2월 된 경우인데, 이게 정시에서 몇 명, 예를 들어서 A학과, 경찰행정학과로 예를 들자면 경찰행정학과에서 정시 학생부 종합 통합해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 2월 인원 중에 8명, 학생부 종합 전형 4명, 그 2월 인원이 12명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정시 8, 학생부 종합 4명, 이렇게 나눠서 모집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제 그 12월 말쯤에 2월 인원이 확정이 됐을 때 두 영역으로 정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누어서 공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는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므로 학교생활 기록부만 반영이 이렇게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집 단위에 비해서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 이게 작년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각 과별로 최초 인원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모집 인원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근데 경영학은 12명, 행정학 9명, 적정 인원들이 다 2월로 넘어오고 있는 양상을 작년에 보였었고, 그들에 대한 대학별 1000점 만점의 성적 데이터도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대학교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이전 연도의 정시 데이터를 보시면 100분위에 있어서 이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이 주로 선별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들의 100분이 어떤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비교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사례를 연습을 해보자면, 의학과의 데이터를 제가 가상으로 한번 잡아봤고, 작년 50% 컷의 점수가 1007.4, 1000점 만점인데 가산점까지 적용을 했을 때 1000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70% 컷이 1006.9 이렇게 점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자가 국어 100분위가 96, 수학 98, 화학 1이 94, 생명 1이 99, 영어가 1일 때 점수를 반영 비율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980.325, 이 정도 100분위로 관동대학교 50%, 70%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교하실 때는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 실제 데이터들 값을 자신과 비교하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교는 강원대학교 및 강릉원주대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변경 요소는 첫 번째 학사구조, 학과 개편이 있었습니다. 수시와 동일함으로 화면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과 개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선적 방법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된 학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농생명과학대 식품자원경제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 계열의 수능 최저가 아닌 인문 계열의 수능 최저가 반영돼서 일반 전형 14, 13, 지역 인재 14로 반영됐고, 정시 또한 인문 계열과 동일하게 수학이 20%, 국어 30%로 반영됩니다. 다른 자연 계열 학과들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인데 반대로 인문 계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다른 농생명과학대는 그 이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이 작년에는 과탐 2개가 필수였는데 올해는 이 필수를 폐지하고 가산점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원대 과학교육과와 수학교육과를 보시면 미적분과 기하가 필수였으나 이것 또한 가산점 시스템으로 변환시켜 놨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집 요강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가군과 나군에 있어서 모집 인원은 이렇게 산정이 되고 여기 괄호치고 제 지역이라고 설정해 놓은 부분은 이제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의 성적 반영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과목 20%인데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산을 수동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요 퍼센테이지가 아닌 환산점으로 비례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빠른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00만점에 국어가 150점 만점, 수학이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은 제가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은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으나 사회탐구 가산점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새 많은 트렌드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나눠서 보는 트렌드가 많은데 사탐 2개를 응시했을 경우에는 사탐 하나당 150점 만점에 이게 여기 점수를 매칭을 하자면 제가 이게 오류가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 한 과목당 10%씩 해서 100점 만점에 10%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한 과목을 응시했을 경우 50점 만점이 되겠죠. 과탐은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니 배제시키고 사탐 하나에 50점 만점에 환산점 10%가 적용되는데 환산점의 10%입니다. 환산점. 그래서 자신이 100분위가 90이라 그래서 9점이 붙는 게 아니라 90을 환산하고 거기에 10%가 가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한림대학교와 좀 방법이 다릅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 100분위를 환산시키고 10%를 적용한다면 한림대학교는 내 점수에 가산점을 붙인 다음에 환산을 시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집 요강을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을 보시면 이제 점수 반영이 유형 1과 2가 있는데 점수 반영되는 배점은 똑같으나 차이점은 무엇이 있냐면 가산점입니다. 유형 1에 해당하는 요 학과들을 보시면 주로 인문 계열에서도 비교적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학과들인데 그러다 보니 유형 1은 2가지 영역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한 자와 그 다음에 과탐을 응시한 자에 대해서 환산점에 각각 10%씩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유형2는 비교적 자연계열 친구들이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 수학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탐을 응시하고 수학에서 확통을 응시한 친구의 점수와 미적을 응시하고 과탐 2개를 응시한 친구가 있을 때 둘의 100분위가 똑같다라고 하면 다른 학과를 접근을 했을 때는 점수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요 유형 1에 해당하는 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두 번째 유형에 있는 친구의 점수가 월등히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미적을 선택했고 과탐 2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각각의 가산점이 환산점의 10%가 반영이 되므로 그 부분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 환산점인데 20%에서 30%가 반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점수 폭이 1등급이 100점이고 4등급이 91점인데 5등급으로 떨어질수록 90점대에서 80점대로 대폭 하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4등급 미만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한국사 가산점 또한 4등급 미만으로는 감점제이므로 최소 4등급은 맞아야 가산점을 가져갈 수 있다. 플러스 한국사 4등급인 친구와 1등급인 친구가 1.5점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내가 과탐에서 환산점을 받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점수폭을 가져가는 게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과탐을 응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국사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제가 퍼센트로 하면 조금 30대, 20대
점수로 퍼센트로 하면 100분위 단위가 100점 만점 단위이기 때문에 이 계산하기가 조금 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예시로 국어의 100분위가 76, 수학이 61, 생윤 92, 사문이 86,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인 학생이 있다. 그럼 이 친구를 경영회계학부, 즉 인문계열 학과로 접근을 했을 때 몇 점이 나오나 라고 해석을 해보자면 국어가 150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을 이렇게 비율별로 영어가 150점이고 수학과 탐구가 20%니까 환산해보면 국어가 76 4점수 대 100점 만점이 환산점 X 대 150을 했을 때 X가 114점이 나옵니다. 그럼 4점수는 114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 탐구, 영어를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고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환산점에 가산점을 붙이면 415.4다.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 50% 컷이 402.850, 70% 컷이 400.70인데 내 점수가 415.42이니 50%보다 위에 있다. 최종 50%보다. 그러면 적정하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 학과를 선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같은 경우는 과목이 국수 영탐 중에 100분위가 반영되고 두 가지 과목이 반영이 된다. 또한 가산점이 적용되고 있다. 근데 가산점이 춘천 캠퍼스처럼 세밀한 것이 아니라 좀 넓은 폭으로 수학 선택 시, 과학 선택 시 가산점이 반영되고 있고 둘 다 하나만 선택돼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같이 반영될 수 있다. 즉 수학, 과학을 둘 다 선택한 학생은 유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강릉 원주를 보시면 거의 2월 되는 이원이 가군, 나군에 잡히고 다군에서 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릉 72명, 원주 97명. 100분위가 반영이 되고요. 반영 영역은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 중에 3과목에 100분위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영 비율은 1대 1대 1 300점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학과에서는 가산점이 반영되고 있다. 수학과 과탐에 대해서. 그럼 가장 우리가 강릉 원주대로 접근할 때 고민하는 학과가 바로 어디냐? 치의학과죠. 그래서 치의학과를 보면 줄여서 치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치대를 보면 그 다른 과와 다르게 비율이 적용됩니다.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과탐 25%. 그래서 1000점 만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치대 같은 경우는 과탐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본사항에 있어서 치대 중에서도 이제 요 저소득 지역인재나 농어촌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무리 점수가 높더라도 수능 최저가 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합 8 또는 3합 6에 들어오는 학생 중에 100분위 싸움을 시키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학교가 또 강원권에 어디 있냐면 춘천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춘천교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 환산 점수 강원대학교 춘천캠과 동일한데 치대만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도 치대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 체크 포인트는 지금 다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지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좀 특이한 부분이 일반 모집 단위에 교과 성적 20%가 반영된다.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수능 80, 교과 20. 단 한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수능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학과가 한의학과, 간호학과 제외하고는 간동대와 비슷하게 2월 되는 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지대학교 동안 수능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반 학과들은 수능을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0.8을 곱한 값이 수능값, 그 다음에 내 내신 등급에 대한 값이 20%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8이 아니라 8.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100분위 2개 성적이 반영이 되고 탐구는 강릉 원주대나 뭐 삼척 캠퍼스는 탐구가 하나였다면 이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가 2개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과는 모든 과목이 반영이 된다. 간호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보시면 영어에 대한 환산 100분위입니다. 그래서 2등급 밑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과나 간호학과는 최소 2등급 이상일 경우 크게 리스크가 잡히지 않고 3등급부터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의할 점은 일반 학과에서는 20%의 내신 교과 점수가 반영이 되고 요 내신 성적의 산출은 수시와 동일하다. 그래서 수시에서의 내 점수와 정시에서의 내 점수를 합산해서 비교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학에서 발표한 정시 기록을 보시면 아마 대학교에서 세세하게 분류해 놨기 때문에 학교 데이터를 근거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나머지 3개 강원권의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